저 찍고 있는 핸드폰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저 지금 5년, 딱 5년 됐거든? 5년. 그 선생님이 마지막, 지금 말고 마지막으로 담임을 하던 애. 그때도 핸드폰을 참 오래 썼는데, 그 선생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수학여행을 갔어. 선생님, 지금 선생님 하면서 수학여행을 딱 한 번 가봤거든? 2017년에. 그때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는데, 되게 오래 쓴 핸드폰이야. 그런데 공항에 딱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공항에서 티켓을 나눠주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물론 그 전에도 수없이 핸드폰을 떨어뜨렸거든. 수시로 떨어뜨려. 그래도 안 망가지더라고. 근데 공항에서 딱 떨어뜨렸는데 액정이 나간 거야. 액정이 완전 나갔어. 근데 핸드폰은 돼. 전화도 와.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액정이 나가서 아무것도 못해. 문자도 못 보내고 내가 전화를 걸 수는 없는 거. 받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다행히도 선생님이 그때 갤럭시 워치, 이거 워치가 아니라 갤럭시 기어인데 그 예전 거 이게 있는 거야. 그 수학여행이면 연락할 일이 되게 많잖아. 다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전화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내가 발신을 못 하는 거야. 근데 해야 되지. 그래서 이걸로 쓰고 있는 거, 이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니네가 실장한테 뭘 물어보면 걔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여러분들은 카톡 하잖아요. 그럼 다 카톡 여기로 와. 그럼 나는 저걸로 핸드폰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다 글씨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3박 4일 동안 이걸로. 근데 되니까 이거 그나마 다행히 하더라고.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저 핸드폰을 만약에 껐다 키잖아? 그럼 처음에 껐다 키면 그 데이터 허용이랑 그걸 해줘야지 연결이 되는 블루투스 허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3박 4일 동안 저 핸드폰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회용 같은 거지. 꺼지면 끝이야. 한번 꺼지면 다시 켜도 이제 저건 쓸 수가 없는 거죠. 연결이 안 되니까. 수신용 전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3박 4일 동안 그렇게 버텼지. 그래서 도저히 아니겠다 싶어서 갔다 오자마자 아니야. 가서 바로 인터넷으로 그 당시에 최신 핸드폰이었던 갤럭시 S8 사전 예약을 바로 컴퓨터로 해가지고 받았지. 2017년에. 근데 그게 또 지금 5년이 돼가지고 저 모양이 됐어요. 지금 보이니? 앞에 난리 났지 지금. 근데 화면이 액정이 안 나갔잖아.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닌데 되게 많은 시간이 지났죠. 힘드네요. 문제 푸는 게 참 힘들고 확통은 더 힘들어요. 확통은 계속 막 말을 떠들어야 되잖아. 수투나 미적분 같은 경우는 칠판을 되게 많이 쓰거든.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사실 그게 싫기도 해. 사실 여기다 그래프 그리는 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직 좀 사람이 보수적일지 몰라도 녹색 칠판을 조금 더 좋아하는데 이제 분필 분진 날리고 이런 것 때문에 그 학생 인권과 관련되어 있어야 녹색 칠판을 못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화이트보드로 다 바꾸고 이런 게 학생 인권이 제 첫 번째 그런 이유였을 거야. 아직은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불편하긴 해요. 근데 확통은 그에 비해서 그림을 많이 안 그려도 되니까 그건 좋은데 계속 떠들어야 되지? 좀 지겹죠? 확통은 여러분들 스스로 좀 해야 될 영역들이 좀 많거든? 그러니까 계속 야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알려줘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주입해봐야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닌데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문제가 뭐였는지 최소한 알면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게 그래 좀 더 의미가 있죠. 근데 받아 적는 건 사실 무의미하잖아. 학교 수업 마찬가지. 혹시나 뭐 학원이나 인강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마찬가지. 현우진 같은 잘생긴 선생님이 막 이렇게 수업을 해도 그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으면 사실 여러분들에게 큰 득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꼭 해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은 그렇게 좀 투자를 좀 해 주십시오. 자, 가봅시다. 수능 특강으로 들어가서 유제랑 레벨 1을 일단 과제를 드렸는데 그 뒤에 부분은 좀 내가 자신 있다, 잘할 수 있다 하는 친구들은 레벨 2, 3의 문제를 먼저 공부를 하세요. 근데 그 좀 벅차다 싶으면 뒤로 미뤄도 괜찮습니다. 그 뒷부분에 대한 거는 진도가 끝난 다음에 좀 다루게 될 기회가 있을 거고 필요하면 선생님이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설명을 할 기회를 만들 거예요. 일단 질문을 하시면 언제든지 제일 좋고요. 일단 그렇게 공부를 해봅시다. 자, 들어가 보자. 1강 여러 가지 순열이고 유제를 볼 건데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질문을 꽤 여러 개 받았던 게 5페이지 2번이에요. 유제 2번. 거기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화면이 작지만 그냥 그 5페이지 2번 문제 유제 2. 자, 여학생 셋, 남학생 셋이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겠대요. 자, 6명이 탁자에 둘러앉는 거야. 뭐 여기까지는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남학생이 2명만 이웃하게 앉히래요. 자, 그러니까 조건이 이거지. 남학생은 2명만. 요 조건을 지켜서 앉게 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학생은 1명, 2명 이렇게 딱 붙어 앉고 2명만이라 그랬으니까 그 옆에는 여학생이 앉아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앉게 하는 방법이에요. 제일 먼저 좀 흔히 드는 생각이 이런 쪽 아닐까? 일단 2명이 이웃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생각 뭐야? 일단 남학생 3명 중에서 2명을 뽑자. 한 사람으로 묶어주면 되지 않겠어요? 이웃하여 앉는다 그랬으니까 우리 이웃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생각했잖아.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요건데 조금 문제가 있거든. 일단 한번 설명해볼게. 자, 2명을 뽑습니다. 뭐 3명, 남학생 3명 중에 2명을 뽑아요. 뭐 그냥 3C2 한 다음에 자리를 바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예 3P2 순열로 뽑아도 되고 뭐 이건 그거지, 그지? 자, 2명을 뽑았습니다. 2명을 뽑아서 지금은 자리 배열까지 아예 딱 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됐어. 이제 이들은 한 몸이에요. 남학생 2명은 이제 1명이 됐어. 따라서 이제 전체 학생 수는 총 5명이 된 거예요. 남학생 둘이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질문. 5명을 원위에 배열한다. 4팩토리얼. 되니 안 되니?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저렇게 하면. 그냥 해봐. 가만히 있으면 뭐하냐. 저렇게 배열했을 때 왜 문제가 생길까? 네. 그렇죠. 우연히도 이 2명은 지금 이웃했잖아. 그런데 그냥 원순위로 나머지 학생들을 다 앉혀버리면 우연히도 이 남학생 2명 옆에 또 다른 남학생이 또 앉을 수 있어요. 남남 커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한 몸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나머지 학생들을 그냥 원순열로 배열을 해봤더니 세 번째 남자, 제3의 남자가 여기 이렇게 딱 앉은 거지. 문제가 생기죠? 이건 우리가 찾는 결과가 아니지?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생기네. 이런 건 안 되네. 그럼 이제 이런 것만 빼버려야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더 골치 아파요. 왜?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나 더 보여줄게요. 야, 손 이거 하지마, 피나. 얘는
단순히 그냥 얘를 여기 앉으면 안 돼 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생겨요. 얘네가 커플이었을 수도 있잖아. 얘네가 커플인데 얘가 제3의 남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이 파란색 경우를 빼버리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야. 더 골치 아파요. 이미 되게 많은 사례가 중복돼 있어요. 이 안에는. 틀린 걸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아, 이건 틀렸구나? 다시 하자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네. 포기하는 순간을 잘 아는 게 확률과 통계의 핵심이에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든 풀어야지, 공들인 시간이 아까운데 어떻게든 풀어야지 하지 마세요. 버려. 돌아와. 자, 빨간색 설명이 왜 안 될 것 같은지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그냥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문제가 생겨요, 분명. 지워.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이거 둡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면 뭐가 좋은 방법일까? 이 파란색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남학생은 2명만 이 호텔에 앉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외의 방법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학생이 2명만 이웃한다에 반대가 되는 상황. 어떤 경우가 있죠? 네, 남학생이 1명도 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 다 떨어져 앉는 경우가 있겠죠? 그거 교대로 앉는 거네, 결국. 그렇죠? 자, 교대로 앉는 상황이 생겨요. 이웃하지 않는 거. 교과서에서 풀었던 문제랑 정확히 똑같네요. 그 다음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남학생들이 어떻게? 네, 셋이 다 붙어 앉는 경우가 있겠죠. 자, 반대되는 상황을 봤더니 저 두 가지 케이스예요. 교대로 앉거나 셋이 다 붙어 앉거나.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도 이렇게 문제를 풀려도 해결이 안 됐으니 이건 어떨까? 전체 모든 원순열의 방법의 수에서 전체의 경우에서 교대로 앉는 방법 빼고 남학생 셋, 여학생 셋 이렇게 붙어 앉는 경우 빼면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은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접근해 보자는 거지. 자, 가봅시다. 여기다 할게요. 전체 방법의 수 구합니다. 6명의 학생들이 원탁 위에 둘러앉는 거니까 뭐 시작은? 5팩토리얼. 얘는 잘 됐죠. 자, 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뺄게요. 이거 좀 잘 보기 하기 위해서 묶을게. 교대로 앉는 방법을 뺄 건데 교대로 어떻게 앉았는지 교과서 생각나니? 어떻게 앉았지? 남자 셋, 여자 셋 교대로 앉는 방법? 하나의 성별을 먼저 앉히고 먼저 앉게 하고 그죠? 그 다음 다른 성별이 사이사이에 들어오는 거였어? 방법의 수. 텅 빈 원탁에 앉을 때는 원순열. 그 다음 사이사이에 3명이 앉을 때는 그냥 순열.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교대로 앉게 하는 방법 하나를 구했어요. 자, 요거 뺍니다. 그 다음 또 남학생 셋, 여학생 셋이 이웃하여 앉는 방법을 또 구해서 빼야 해요. 그럼 이건 한번 생각해 보자. 원탁 위에 둘러 앉을 건데 남남남, 여여여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앉는 방법을 구하는 거야. 어떻게 구하면 되니? 이런 방법의 수. 이미 원탁 위에 남자, 여자 앉는 거는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뭐 이렇게 앉든 이렇게 앉든 그게 똑같은 거니까.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뭐야? 여학생 3명이 자리만 정하면 되지 않나요? 남학생 3명도 자리만 딱딱딱 정하면 되지 않을까? 괜찮아? 야, 지금 여기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저거 식 한 줄 쓰면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납득이 가야 해요. 아예 그냥 원래 원칙대로 설명을 해줘. 자, 이웃하여 앉을 거라서 남자 그룹 잘 보세요. 남자 그룹, 여자 그룹 이렇게 묶었어. 묶었어요. 그룹 묶었어. 그럼 2명이지? 2명이 원 위에 배열한다? 몇 가지 방법? 한 가지 1팩토리얼. 2명이 앉는 거니까. 됐어요. 그 안에서 너희들끼리 자리를 정해. 그 얘기네요. 자, 여학생들이 자리를 배열하는 방법 3팩토리얼. 남학생이 자리 배열하는 방법
1팩토리얼. 여기까지가 된다는 거죠. 결국엔 답은 저만큼이 되는 거지. 괜찮아?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길 수 있으나 지금은 일단 남학생 2명 그룹을 짓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네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다 일어난 친구들이 있을 테니. 정리가 되시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뒤로? 자, 7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7페이지 4번은 좀 난이도가 좀 높긴 높아요. 근데 요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 저 뒤에 나와도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었는데, 여기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잠재력을 믿고 한번 해보죠. 4번 가봅시다. 자, 정의역 x는 1, 2, 3, 4, 집합 y는 2, 4, 6, 8, 10.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네. 자, 그런데 그냥 우리 교과서에서 정리했던 단순한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뭐 조건이 있네요. 자, 문제 같이 봐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래요. 자, 치역이 2개 이상이라, 원소의 개수 2개 이상이라는 건 상수함수, 흔히 말하는 몰빵된 거. 하나로 그냥 다 몰빵되어 있는 함수는 안 된다가 되죠. 자,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 그 다음, 요거는 여러분들이 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3의 배수인 거. 저걸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뭐니?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3의 배수래야 하는데요. 뭐냐? 치역 중에 누가 있어야 해? 3이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 3이 하나라도 있으면 걔는 3의 배수인 거잖아요. 자, 치역 중에서 3이 있어요. 이렇게 함수를 썼을 때 그 함수값이 3인 애가 있어. 최소한 함수값 중에 3이 하나는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정리돼? 자, 첫 번째 케이스.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건 상수함수는 제외한다. 몰빵된 거 하나로. 그건 제외해야 돼. 자, 모든 원소의 곱이 3의 배수든 자, 최소한 3이 하나는 들어있어야 돼. 함수값이 최소한 하나. 미안해요. 근데 3이 있는데 지금 y의 2, 4, 6, 8, 10이지. 3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6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6은 하나 들어있어야 한다. 생각했네요. 함수값 중 6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돼. 근데 상수함수는 안 돼. 다시 말하면 뭐야? 모든 함수값이 전부 다 6으로 가는 이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세봅시다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냐 그러면. 자, 그럼 이거는 일단 봐봐. 앞에 봐봐. 이거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기로 합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더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거는 제외해버리세요. 2개 이상 이런 거는 빼버려. 빼. 자, 얘만 생각하십시오. 함수값이 최소한 6이 하나는 들어있어야 돼요. 이거 개수 어떻게 구해야 되지? 선생님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말을 잘 생각해봐. 최소한 6이 1개 이상 이런 표현이잖아요. 저런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는 게 좋냐? 1개 이상이라는 건 몇 개야? 하나거나 2개거나 3개거나 4개거나 맞나요? 다시 힘들면 잠깐 일어나서 정신 맑아질 때까지 일어나 있어. 6이 최소한 1개 이상이어야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함수값이 6이 하나거나
2개가 6으로 대응됐거나 3개가 6이거나 4개가 6이거나 경우가 상당히 많죠. 차라리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자? 반대로. 어떤 경우를? 함수값에 6이 없는 경우를 계산하자. 정신이 맑아질 때까지 일어나 있어도 돼요. 카메라 앞에도 박제당할래? 빨리. 정신 안 차려? 자, 지금 이 문제 지금 말 잘 기억하세요. 다시 교과서 문제 다시 정리합니다. 곱이 3의 배수였다? 6이 필요하다는 거 알았어? 자, 그런데 6이 있기만 하면 된다고요. 2개든 3개든 4개든 상관없이. 너무 그 상황 개수가 많아. 그래서 차라리 개수를 구할 때는 반대로 계산하자. 최소한 6이 1개 이상의 반대. 그 외의 경우, 즉 6이 하나도 없는 경우를 구하겠다고. 함수를 만들었는데 치역에 6이 없는 경우를 구하겠다고요. 이렇게 접근하려고 해요.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치역에 6이 없는 경우. 저런 함수의 개수만큼을 제외해 버리겠다는 거지. 우린 저런 식으로 접근하려고요.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각하면 돼.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었던 건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 치역에 6이 없는 걸 일단 뺀 다음에 그 다음 또 어떤 경우도 제외해야 되냐면 네, 치역이 6만 있는 경우도 빼버리면 되잖아요. 일단 설계는 다 됐어요. 이제 계산만 착착착 해나가면 되는 거야. 이제 한번 계산해 볼까요? 갑시다. 그래서 전체 함수의 개수가 먼저 필요한 거지. 이건 알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의 개수 알잖아. 고르자. 공역 5개 중에 고르자. 정의역 4개니까 4번. 그냥 함수의 개수니까 뭐였죠? 중복? 순? 열. 맞아? 예. 자, 625가지의 경우의 수에서 이제 빼기 시작합니다. 치역에 6이 없는 경우를 빼래요. 그럼 다시 계산하면 되지 뭐. 치역에 6이 없어야 돼. 이거 없는 함수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시. 네, 요만큼만 두고 함수를 다시 만들면 되잖아. 그렇죠? 자, 이번에는 공역이 4개입니다. 4개 중에 4번 중복순열로 선택하겠다. 이거지 뭐. 그 다음 치역이 6만 있는 거 모든 함수가 다 6으로 대응되는 상수함수 한 가지 빼요. 끝이야. 자, 실제로 되게 많은 경우에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는 이런 방식을 상당히 많이 써요. 일일이 구하는 것보다 더 편한 경우가 많지. 자, 요게 유제 4번이었습니다. 나갔던 과제 중에서는 이게 좀 유제 중에 난이도가 제일 높았던 것 같기는 해요. 자, 혹시 놓치면 선생님 밴드에 올려놓은 해설에 조금 더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혹시 이해가 어려우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능특강 숙제하면서 수능특강 뒤에 있는 해설을 좀 봤으면 알겠지만 해설이 되게 친절하지 상당히 길다는 느낌 못 받았어요? 보통 한 문제가 해설의 반 페이지 정도 되거든. 근데 길어. 좀 지겨울 수 있어요. 너무 이해하기가 더 어렵고. 자, 넘어가 봅시다. 9페이지에 있는 유제는 교과서에서 다뤘던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자, 레벨 1으로 가기로 하죠. 거의 다 왔다 이제. 2시간 동안 했네. 자, 레벨 1으로 넘어가서 10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는 맨 아래 4번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얘들 이런 그림도 마찬가지지. 가운데 특별한 영역 여기만 칠하면 나머지는 원순열이 되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런 식이에요. 4번 가봅시다. 좀 작긴 한데 숫자가 1, 3개, 2, 3개, 3, 4개 뭐 그래요. 그 중에 4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뭐 4자리 자연수를 구하래요. 자, 이거 봐야 돼. 여기부터 봅시다. 4개를 택해요. 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 이걸 물어본 거거든. 그러니까 4개를 뽑아서 배열하라는 거잖아. 뽑아서 배열. 지웠는데 혹시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제일 처음에 여기다 썼던 내용 기억하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몽땅 다 배열하는 거지. 중복순열은 뽑아서 배열하는 거지. 중복순열은 R개를 뽑아서 짝짝짝짝 배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있는 걸 전부 다 배열. 자, 그럼 여기로 돌아와봐. 지금 이게 4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거지. 그러면 느낌상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가까울까? 중복순열에 가까울까? 중복순열이 돼야 하지 않아요? 다시 지금 이 문제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4개만 뽑아서 배열해야 되는 거잖아. 앞에 봐야지. 멍 때리면 안 돼. 중요해 지금. 너 수능 특강이 없어서 그렇지. 문제 잘 봐. 일부만 뽑았기 때문에 같은 것이 순열이 아니고 중복순열에 더 가깝다고요. 동의해? 좋아요. 자, 중복순열로 문제를 풀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고 처음에 문제를 보면 왜?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 누가 봐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잖아요. 그지? 그런데 하지만 이 문제는 중복순열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자, 됐어. 결정했어. 이거는 중복순열이야. 이 문제는 중복순열처럼 갈 거야. 왜냐하면 4개만 뽑았기 때문에. 그런데 중복순열로 계속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제 앞으로 가봐. 우리 지금 분명 숫자가 4개가 필요하지. 4개가 필요한데 1은 3개밖에 없어요. 2도 3개밖에 없어요. 3은 4개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중복순열로 뽑는다는 건 똑같은 걸 계속 뽑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4개를 뽑을 수 있어야 되는데 1하고 2는 재고가 부족하다고요. 맞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난 중복순열로 계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찬가지. 앞에 문제랑 똑같이 얘도. 일단 중복순열로 다 계산한 후에 어떤 경우? 불가능한 경우를 빼버리자는 거지. 불가능한 경우라 하면 뭐겠어요? 1111 그렇죠. 2222 이런 경우만 빼버리자는 거야. 안 되는 경우만.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돼요? 끝났지 뭐. 중복순열이니까 아무튼 저거 이제는 중복순열이니까 숫자 10개가 중요한 게 아니지 세 종류가 중요한 거죠. 1, 2, 3 3개밖에 없으니까. 자, 1, 2, 3 셋 중에 숫자를 뽑습니다. 4번. 중복해서 자, 배열을 할 거예요. 3파이 4만큼 4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그 중에 안 되죠? 안 되죠. 몇 가지를 빼? 2가지. 풀이가 없어서 선생님 말을 잘 이해를 해 보셔야 돼요. 자, 이 문제는 이 문제 형태를 봤을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제 느낌이 갈 수 있다고요. 하지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쟤네들을 다 배열할 때 의미가 있다. 지금처럼 4개만 일부만 배열할 땐 중복순열로 접근한다. 정리를 하십시오. 넘어갑시다. 잘했어요. 자, 오른쪽에 가세요. 5번을 잠깐 짚고 갈까? 자, 5번도 이제 저런 예시가 많이 나올 거라서 사탕을 상자에다가 넣는다는데 그러니까 요 단어에다가 좀 네모 쳐놓을래? 남김 없이.
내 방 책상 위를 남김없이 다 비웠어. 내 방을 책상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비웠다. 저 남김없이라는 의미 안에는 약간 느낌이 버린다는 느낌이 좀 들어있지 않나요? 그런 느낌 있지 않니? 남김없이.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엄마가 남기지 말고 다 먹어. 그 뭐야? 음식 쓰레기 나오니까 네 입으로 치워. 그 얘기잖아요. 아,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나요? 아버지한테는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남기지 말아라. 음식 쓰레기 나오니까 입에다 버려. 자,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미안해. 남김없이라는 저 단어는 버린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봅시다. 그러면 봐봐. 사탕을 상자에 넣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상자가 저 사탕을 이렇게 뽑는 개념일까? 아니면 사탕이 상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일까?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 우리가 뭔가 물건을 버릴 때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선택합니까? 아니죠? 그냥 쓰레기통은 그냥 언제나 던지면 받는 거야, 그지? 자, 무슨 말이냐. 결국 결론. 이 문제에선 상자는 아무런 선택권이나 주도권이 없다고요. 선택은 누가 하느냐? 사탕이 하는 거예요. 선택은 사탕이 하는 거야. 뭐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써놓은 거고요. 버린다라는 저 느낌 때문에 상자는 버려지는 쓰레기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주면 받는 거야. 남김없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해요. 싫어라고 할 수 없어. 주면 받아야지. 그래서 상자는 그냥 수동적인 존재, 선택은 사탕이 한다는 거죠. 자, 사탕이 뽑는 거야.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자고. 누가 뽑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할 수 있잖아. 자, A, B, C, D 상자를 골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탕이. 나는 저기로 가야지 라고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4개의 상자 중에서 선택한다. 사탕이 5개니까 원래는 5번 선택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상자를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중복되고 서로 다른 사탕 5개니까 순열이고 중복, 순열. 원래는 이거라고. 자, 그런데 문제에 지금 조건이 하나 있죠? A 상자에는 사탕을 1개만 넣어야 된대요. 아, 그럼 쉽지 뭐. 일단 상자 A에다가 먼저 하나 넣어주지 뭐. 먹고 떨어져. 그래서 5개의 사탕 중에서 하나 줄까요? 됐어. 이제 상자 끝. 넌 가. 남은 건 B, C, D고 이제부터 선택권은 사탕에게 있다. B, C, D 중에 하나를 고른다. 4번 고르겠죠. 사탕 하나 나갔으니까. 여기까지 되는 거지. 그러면 뭐 괄호 안에 있는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한 번도 선택받지 못하면 걔는 빈 상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식을 만들 때 누가 누구를 뽑는 건지를 이해를 해야 숫자가 앞, 뒤가 결정이 잘 지어지겠지. 잘 하셨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 봅시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우리. 육 6번은 뭐 그냥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7번, 8번 마지막 2개 가볼까요? 되지? 다 왔어, 이제. 네. 저 시그마가 너무 오랜만에 등장을 해서 낯설 수도 있을 텐데, 더하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요거부터 먼저 해결한다면, K가 1부터 5까지, 1, 2, 3, 4, 5를 다 여기다 집어넣어 봐라. 그리고 다 더해라. 그래서 시그마는 그런 의미죠. 얘는 F1과 F2와 뭐 이거 5개를 다 더하라는 뜻이에요. 그치? 자, 그럼 가봅시다. 지파 X에서 Y로의 함수를 구할 건데 그 중에 이런 애들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5개의 함수값의 합이 5가 되는 저런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이 순간 이 조건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정리했던 대로 함수의 개수 이런 거를 바로 써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쩔 수 없어, 얘는.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세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표현이냐? 어떻게 함수값을 5개를 정해주면 합쳐서 5가 나올까 생각해야 돼. 자,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0, 1, 2, 3개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합쳐서 5가 나오는 케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뽑을 수가 없어. 아무거나 막 뽑으면 안 돼요. 5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계단 올라갔던 문제처럼. 제일 큰 숫자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2 하면 되고, 2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 남았네? 끝났네? 나머지는 0 해야지. 함수값을 2, 2, 1, 0, 0 이렇게 정해주면 두 번째 줄의 조건을 만족해. 첫 번째 케이스. 그럼 또 다른 게 있나? 또 세보는 거죠. 두 번째는 2하고 2 하면 위랑 똑같으니까 작은 숫자로 가야죠. 1. 5 됐네? 나머지는 0이구나. 이렇게 5개. 그러니까 숫자 5개 합쳐서 5가 나오는 케이스를 다 찾아야 돼요. 그럼 세 번째, 이제는 더 이상 2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1. 이런가요? 몇 개 없다고 사실. 이렇게 세 가지의 케이스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럼 경우의 수를 구할 때도 이 세 가지를 따로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찾아야 돼. 하나하나 찾아야지 라고 마음 먹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럼 계산하면 되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느냐? 2, 1, 0, 0 5개 나왔어. 이제 얘네를 F1부터 F5까지 함수값 하나씩이랑 다 짝을 지어줘야 되는 거죠. 배열하는 문제구나. 요 5개의 숫자를 여기다가 딱딱딱딱딱 배열하는 문제구나. 같은 걸 씌는 순열이네. 가 되는 거죠. 자, 이걸 배열하자.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런 식 된 거죠. 얘는 상수함수니까 한 가지겠지. 되시나요? 이 세 가지의 합으로 결정이 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7번. 이제 마지막 8번. 자, 봅시다. 8번. 됐죠? 이거 안 어려운데. 자, 4개의 집합에 8개의 문자가 있대요. A, B, C, D 대문자, 소문자 8개가 있어. 자, 얘네들을 남김없이 다 일렬로 나열하겠대요. 8개를 나열하는데 조건이 있다. 대문자 A와 A는 양쪽 끝에 나열을 하겠대요. 둘 중에 하나네. 이렇게 나열을 하던가 소문자, 대문자 이렇게 나열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네요. 자, 2번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같이 봐. 2번 내용을. 같은 집합에 있는 원소 중, 그러니까 같은 알파벳 중 대문자는 소문자보다 왼쪽에다가 배열을 하래요. 그럼 일단 이것부터 둘 중에 위에 거지? 자, 됐어요. A는 결정이 지어졌어요. 이미 고정. A는 끝났어요. 대문자가 앞에 있고 소문자가 뒤에 있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B, C, D 얘네들을 배열하면 되는데 뭐 대문자가 소문자보다는 앞에 오도록 해야 된대요. 6개를 배열한다? 대문자는 앞에 온다. 더 왼쪽에 온다. 이거 했잖아.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이 2개의 문자를. 무조건 대문자가 앞에 와야 한다면 어떻게 배열해? 다른 문자로 볼 필요가 없다고. 맞아요. 그냥 B라고 해. 어차피 처음 나온 게 대문자고 두 번째 나온 게 소문자니까. 괜찮아. 배열하면 되죠. 그럼 되지 뭐. 따라서 우리는 6개를 배열할 건데 B, B, C, C, D, D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B, C, D 2개씩
이렇게 배열하면 되는 거죠. B, B, C, C, D, D를 여기에 배열하는 방법과 똑같다가 되는 거지. 교과서에 했었던 마지막 얘기. 자, 대문자, 소문자가 있을 때 서로 다른 문자인데 대문자가 항상 앞에 온다, 더 왼쪽에 온다 조건이 있다면 같은 것으로 보자. 똑같은 B. 처음 나온 B가 대문자, 두 번째 나온 B가 소문자 정해주면 되니까.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과 같다. 6개 배열할 건데 똑같네. 맞나요? 네, 여기까지가 되겠죠. 8번은 얘네요, 그냥. 요렇게 해서 수능 특강 1강의 레벨 1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수능 특강이 레벨 1, 레벨 2가 뭐 난이도가 많이 차이가 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좀 길지,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길면 좀 어려운 건데, 일단 뒤에 있는 문제를 각자 공부하시는 게 일단 제일 좋고요. 그걸 질문하시고. 그런데 만약에 좀 나는 지금 당장 좀 어렵다. 일단 레벨 2, 3는 지금 손을 안 대도 괜찮아요. 그거는 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각자 판단을 하십시오. 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가서 중복조합으로 들어갈 거야.